일단 오늘은 하지 해부학 및 상해 부분입니다. 일단 뭐 여러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 쪽에는 뭐 오픈 시간도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해서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목차는 다리, 대퇴, 무릎 쭉 이렇게 나옵니다. 뭐 상해뿐만 아니고 해부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다리 쪽, 그 다음에 대퇴 쪽, 무릎, 발목, 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서론, 구조, 뭐 상해 부분 같이 이렇게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아래쪽 다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래쪽에는 큰 근육이 있죠. 뒤쪽에는 이제 비복근이란 근육이 있고 내부에는 가자미근,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후경골근 이렇게 세 근육이 이제 뒤쪽이 포진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전경골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지신근, 단비골근, 장비골근 이런 애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골을 좀 먼저 보게 되면 자 다리 앞쪽에 있죠. 앞쪽에 있고 단단하게 만져지는 뼈. 뭐 누구나 만질 수 있는 뼈입니다. 정강이 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뼈는 피부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외력에도 쉽게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경골 보호대를 꼭 하고 있어요. 경골 보호대를 꼭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축구나 무술 같은 경우, 이런 경골 보호대 꼭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쪽으로는 대퇴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을 이루며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쪽에는 큰 모양 홈이 있는데, 이 거골입니다. 거골. 여기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는 뼈입니다. 나중에 하지 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걸곡과 함께 발목 관절을 이룬다. 발목 관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골을 볼게요. 비골은 영어로 피블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비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다리에 있어 근육 부착 부위를 제공하고, 자, 더 중요한 부위겠습니다. 경골과 함께 발목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관절의 안정성의 약 60% 정도를 기여한다. 쉽게 말하면 발목이 안정화해서 비골, 외측이죠. 외측인데 과하게 외전을 하는 동작을 막아줍니다.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거. 우리가 발목을 삐게 되면 어떻게 핍니까? 통상적으로 안쪽으로 삐죠. 내전에서 삐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외전이 되면서 삐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외상이나 외부의 충격, 뭐 이런 경우 외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근육을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근육에는 앞에 장자를 뺄게요. 장자를 빼게 되면 비골근입니다. 비골근. 프로노서스 해가지고 롱거스 해가지고 장비골근, 단비골근, 브레이비스가 단입니다. 짧은 겁니다. 프로노서스, 브레이비스 해가지고 단비골근 이렇게 나옵니다. 장비골근 같은 경우는 앞쪽을 이렇게 놓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잘 한번 이렇게 보면 보이실 겁니다. 장비골근. 장비골근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착각하시는 분들 장지신근은 따로입니다. 장지신근 따로 이렇게 장지신근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고 단비골근 이쯤에서 나오죠. 이쯤에서 해서 이렇게 해서 복숭아뼈 뒤쪽으로 나옵니다. 복숭아뼈 뒤쪽으로. 근데 실제로 이것도 복숭아뼈 이렇게 중첩돼서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림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100% 이제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장지신근 나옵니다. 네 발가락 평근. 자, 이렇게 발가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장무지신근도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엄지발가락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근육은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이 근육들은 발의 안쪽으로 꺾이는 것을 막아서 발목 염자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 발목 염자 누구나 한번 이제 당해보셨죠? 발목 꺾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가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발목을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근데 발목 염자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상기시켜 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비복근입니다. 가스트로크네미우스라는 비복근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반적인 장단지 근육입니다. 장단지 근육이고 장단지에서 만들어지는 두꺼운 근육입니다. 피부에서 좀 더 가깝게 위치한 것으로 무릎으로부터 종골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근육은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아래로 내리는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근육이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가자미 근입니다. 솔레우스라고요. 솔레우스. 자, 이 가자미 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복근보다 깊숙한 곳에 있죠. 그죠? 비복근과 함께 발바닥을 아래로 내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이 짧아지게 되겠죠. 이 근육이 짧아져야지 발끝이 내려갑니다. 발끝을 내리는 용어를 뭐라냐면 저측 굴곡이랍니다. 저측 굴곡. 자, 이것은 걷거나 달릴 때 경고를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참고적으로 걷거나 달리기 했을 때 발끝을 아래로 내리는 동작. 그죠? 근데 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배측 굴곡, 반대로 발끝을 내 몸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하는데 방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킬레스입니다. 아킬레스 근과 후경골근입니다. 아킬레스는 이제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이제 뒤꿈치 뼈인 종골에 부착하는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힘줄이다. 아킬레스 근인데 근을 다르게 해석하면 힘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아킬레스 근이 파열되었을 때는 군 면제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군 면제까지는 이루어지진 않고요. 그냥 군대를 갑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그대로 오라고 해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후경골근입니다. 후경골근인데 이 후경골근과 정경골근은 앞쪽 그림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용어만 볼게요. 용어를 보게 되면 여기 후경골근, 자, 경골에 이제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경골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은 전경골근, 뒤쪽에 붙어 있는 근육은 후경골근. 그래서 자, 이 후경골근은 그리고 자, 후경골근하고 정경골근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만 보면 이렇습니다. 후경골근은 발을 아래로 내리는 운동, 그 다음에 발바닥을 안쪽으로 돌리고 아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뒤쪽에 붙어 있는 거겠죠. 요 뒤에 그림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경골근도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고, 얘는 이제 발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죠? 발이 질질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정경골근입니다. 발끝을 땅에 디딜 때 발끝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뒤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아킬레스 텐던은 여기입니다. 여기 흰색 부분이죠. 흰색 부분을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엔테리어 티비알리스 머슬입니다. 머슬 빠졌거든요. 앞쪽입니다. 앞쪽. 엄지발가락 방향이죠. 그러면서 요게 말목뼈, 이게 말목뼈라고 합니다. 자, 정경골근은 말목뼈 안쪽, 후경골근은 이 발바닥 안쪽으로 가요. 발바닥을 들게 되면 또 네 발가락 딱딱 지지합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따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봤을 때 봤죠, 그죠? 앞쪽과 뒤쪽인데, 자, 이 뼈가 경골뼈입니다. 경골뼈에 붙어서 내측, 후경골근도 경골뼈에 붙여서 내측. 그럼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죠? 그죠? 자, 앞편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가자미근은 여기 있습니다. 비복근이 오고요. 장단지근입니다. 장단지근이고, 이걸 비복근이랍니다. 비복근이 있고, 그 안쪽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안쪽에 후경골근이 있습니다. 후경골근이 있고, 자, 앞쪽에 보면, 여기는 정경골근이 이렇게 놓여있죠. 정경골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측면이 있습니다. 장지신근. 아까 말했던 제가 장비골근, 그죠? 장비골근. 여기 보면 또 단비골근, 여기서부터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죠. 요게 단비골근. 안쪽에서 이렇게 잡힙니다. 그 집 옆집에 같이 가죠. 그죠? 단비골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는 위쪽 있죠. 위쪽은 대퇴이두근, 그 다음 외측관근, 그 다음 제3비골근. 요 얇은 건 있어요. 이렇게 새끼발가락 방향에 타고 내려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3비골근. 이런 애들이 이제 합쳐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족지 이제 굴곡근과 신정근을 표시한 것들입니다. 그 보시게 되면 이게 짧은 비골근이 되죠. 비골근. 이거는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요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단비골근, 장비골근, 단비골근, 제3비골근, 장지신근, 요렇게 내려갑니다. 요렇게. 이 장지신근이고, 요거는 장무지신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요거를 뭐라면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 이 지대가 없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 지대가 파열되면 힘줄이 요쪽 근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보행 패턴을 못 만들게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대 같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각각의 근육이 지나가는 곳마다 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측이고 바깥쪽입니다. 새끼발가락. 내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측. 엄지발가락 방향인데 이거 무슨 근육일까요? 이거는 전경골근, 이거는 후경골근, 그 다음에 아킬레스 텐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이런 것들 뭐냐면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충격 패드 역할을 하는 애들도 항상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골근염. 비골근 쪽에 힘줄의 염증이 비골근염입니다. 이건 아치가 너무 높거나 만성적인 발목 염자, 발목이 다쳐 이제 발목을 삔다고 이야기하죠. 발목 염자가 있다면 비골근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무리한 일을 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염증이 힘줄에서 가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 만성적으로 비골근에 염증이 있고 약해져 있다면 발목을 자주 이제 삐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킬레스 근염과 아킬레스 근 파열. 아킬레스 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자, 경골의 피로골절 부분입니다. 경골의 피로골절. 이거는 딱딱한 지면을 이제 조금 이제 장시간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걸을 때는 괜찮은데 딱딱한 지면을 밟을 때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안정화를 해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인인데 아까 발목 삐는 것을 뭐라 하냐면 염자랍니다. 염자를 뭐냐 스프레인이랍니다. 스프레인. 요거는 이제 P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좌상을 스트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인. 자, 비복근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장단지 근육인 비복근에서 이제 근섬유가 찢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근섬유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힘줄하고 근육 사이가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럴 때는 보통 라이스, RICE 안정, 아이싱, 압박, 거상, 이 요법인데, 이건 나중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퇴사두 쪽입니다. 대퇴사두 쪽. 하지 전면 마사지 할 때 이 근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앞쪽, 요게 슬개골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대부분 대퇴사두가 이루어지죠. 그죠? 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골반을 약간 틀어지게 만들어주는 현상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근육을 보게 되면 대퇴직근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어디까지 있냐면 경골의 골두까지 내려와요. 경골의 골두까지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퇴직근을 빼고 나면 대퇴 중간관근, 대퇴 내측관근, 대퇴 외측관근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을 합쳐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대퇴직근 같은 경우는 렉투스 페모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측관근은 바스투스 메디얼리스 오비클리, 롱거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바스투스 인터메디얼리스, 그 다음에 바스투스 레트럴리어스 이렇게 영어를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내측 관근과 외측 관근은 쓸개골에 위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근육들은 대부분 쓸개골에 붙어 있어요. 쓸개골에 붙어서 쓸개골을 들리면 대퇴사두는 이제 들리게 되겠죠. 그러면 다르게 해석하면 대퇴사두근이 강화된다.
강화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대퇴사두가 강화된다는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슬관절의 기능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공근입니다. 이 큰 근육들이 많이 나오죠. 큰 근육인데, 자, 이 근육들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자, 전체적으로 보세요. 자, 우리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 봉공근. 안쪽은 박근. 그죠? 안쪽은 박근. 대부분 치골뼈에 붙어 있습니다. 박근. 그 다음에, 요거는 대퇴근막장근. 대퇴근막장근. 요거는 장경인대. 대퇴직근, 외측관근, 중간관근, 내측관근, 뭐 이렇게 좀 상당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건 장요근, 대요근, 소요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안쪽에 많은 근육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다리 쪽에 대퇴 쪽에 근육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봉공근은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입니다. 그리고 골반에서부터 허벅지 안쪽을 가로질러 무릎의 안쪽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골반뼈를 먼저 알면 좋은데, 골반 구조를 저번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골반뼈, 그죠? 장골입니다. 장골. 자, 우리 몸에서 이제 골반에서부터 허벅지 내측을 가로질러 이제 무릎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트리우스라는 이제 영어 명칭이 있겠죠. 그죠? 대퇴근막장근, 텐더스 페이시얼 레이터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장경인대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뭐 일리어티비얼 뭐 밴드라고 많이 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대둔근, 엉덩이 여기 있죠. 대둔근. 대둔근에 있는 근육인 대퇴근막장근은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장경인대를 잡아 당겨 허벅지 모양을 유지한다. 허벅지를 배측해서 안정화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참고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슬궤근입니다. 슬궤근. 슬궤근은 이제 요 뒤쪽에 있는 대퇴이두근, 뭐 넓적다리 두갈래근, 그 다음에 반힘줄근, 그 다음에 반막양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합쳐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보시면 대부분은 뭐냐면 이 뼈가 이제 좌골입니다. 좌골. 요거는 치골, 장골인데 골반뼈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장골, 좌골, 치골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대퇴 내전근들은 대부분 치골뼈 쪽에 많이 붙어 있어요. 치골뼈 쪽에. 그런데 이제 햄스트링 근육 같은 경우는 좌골에 다 붙어 있습니다. 좌골에. 그래서 대퇴 이두는 하나는 좌골뼈에 붙어 있고 하나는 대퇴골 가운데 조면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막양근하고 반근양근인데 반막양근은 심부에 있습니다. 심부 쪽에서 이제 대퇴의 내측 골대에 붙어 있고요. 바깥쪽에는 이제 반힘줄근 이런 애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근육으로는 대퇴이두근요, 바이셉 페모리스, 반근양근, 세미텐디니우스, 반막양근, 세미멤브리니우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면 고관절을 자, 상해 부분인데 뭐 타박상 부분인데 뭐 간단하게 갈게요. 어차피 뭐 타박상 부분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아시면 도움이 돼요. 아시면 도움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멍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멍이 대표적인 라이스고요. 멍했을 때는 뭐 가볍게 상처가 한 3, 4일 정도 안정이 되면 뭐 가볍게 마사지를 해서 해주면 멍이 빨리 이제 순환이 된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멍이 들게 되면 한 2주 정도 걸리죠. 짧게는 일주일 정도. 사람이 이제 근육 기능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제 안정을 취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슬궤근 햄스트링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햄스트링 파일도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무릎인데 무릎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릎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해부학적 요소를 조금씩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릎은, 자,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위쪽에 있는, 이제 관절 연골이 있고, 그죠? 대퇴골에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반월상 연골판이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십자인대. 앞쪽에 있는 인대하고 뒤쪽에 있는 인대가 십자가 모양을 형성한 데서 앞쪽에 있으면 전방 십자인대, 뒤쪽에 있으면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대가 있겠죠. 이건 내측 측부인대가 있고 이건 외측 측부인대가 있습니다. 인대가 구조가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는 경골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비골이 있겠습니다. 그죠? 비골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릎은 이제 허벅지와 다리를 연결해주는 근육 사이로서 이제 연결고리로서 다리의 움직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릎의 관절 가동 범위입니다. 150도 정도가 나온다. 구부러졌을 때 각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조금 그렇지만 40대부터 이 무릎에 이제 관절에 좀 이상 유무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허벅지 근육이죠. 허벅지가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대퇴사두근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편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무릎에 이제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생체 역각적 이상.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슬개골은 정상적으로 대퇴골에 있는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선천적인 원인, 근육의 불균형, 발의 구조적 이상으로 인해 슬개골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걸려져 만성적인 무릎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수굿이라는 병 들어보셨어요? 오수굿이. 무릎에 경골이 앞쪽으로 돌출되어서 나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외상입니다. 외상인데 아무래도 많이 다쳐지겠죠, 그죠? 무릎 같은 경우는 충격도 있고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평지를 걷다가도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축구 같은 경우 태클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직접적인 외력이나 이런 데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최근 지금 이제 동계 스포츠 같은 경우는 스키나 보드 탈 때 무릎이 많이 나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스킨스쿠버 같은 거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바닥에 마찰력이 있어서 물하고 마찰력이 때문에 무릎 통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로 버텨줘야 되는데 수상스키 같은 경우는 이게 약하면은 무릎 손상을 좀 심하게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릎은 구부리거나 펴는 것은 가능하나 옆으로 움직여지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태클 등 직접적인 외력이나 회전력 등에 의해서 인대나 연골이 쉽게 손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나이가 아무래도 좀 젊은 층에서는 외상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그죠? 외상이 많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다음 세 번째 노화와 과사용이라고 이제 이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관절을 이루는 뼈가 만나는 접촉면은 관절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화나 과사용에 의해서 얇아질 수 있다. 자, 관절 연골이 손상되어 뼈가 노출되어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이 연골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닳아가지고 결국 인공관절을 수술하셨습니다. 양쪽 다. 자,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그림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연골판과 아래쪽에 있는 반월판 연골이 좁아지겠죠. 좁아지면서 우리가 움직임이 가해지면 연골의 이 접촉면이 어떻게 마찰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서로의 연골을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릎에 이제 근력이 약화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무릎이 안 좋은 분을 봤는데, 체격이 여자 아주머니였어요. 한 70대 되시는 분인데, 체격이 좋았어요. 165에 한 70kg 되시는 분인데 종아리 근육은 엄청나게 컸어요.
종아리 근육 엄청나게 크는데 허벅지 근육이 종아리 근육보다 작아요. 이게 뭐냐면 무릎에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다리 아래쪽 다리 힘으로 많이 이제 움직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당연히 힘을 위쪽에 허벅지에 줘야 되는데 아래쪽에서 계속 움직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릎에 이상 유무를 생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활 해주는 과정에서 한 3개월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능적으로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허벅지 근육보다 종아리 근육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무릎이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구조적인 이제 보시면 이런 형태가 태어납니다. 그죠? 앞쪽에 정면을 봤을 때는 슬개골이 있고요. 슬개골과 연결되어 있는 대퇴직근. 그죠? 대퇴직근 있고 슬개 뼈가 이렇게 먼저 나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측 관근, 외측 관근, 여기는 봉근근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죠? 내려오고, 여기는 대퇴직근, 힘줄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는 쓸개근이라 보시면 됩니다. 쓸개근. 이게 보면 이 쓸개근 쪽에서 문제의 용어가 여기는 뭐 쓸개인대란 말도 쓰고 쓸개근인데 뭐 쓸개근을 하셔도 되고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는데 쓸개근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파텔라 텐던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 용어가 좀 혼돈이 되죠. 그죠? 이거는 현대 용어. 이제 넙다리 네갈래 그 대퇴사두근, 쿼드립스 머슬이고, 그죠? 대퇴사두근, 텐던, 요건 대퇴직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퇴직근. 대퇴사두근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 이거는 장경인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햄스트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구조를 이렇게 한번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상기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티비아라는 경골이 있고요. 그 다음 피불라라는 이제 비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웹에서 티비아라는 제가 폰이 아이폰이다 보니까 시리가 작동이 됐네요. 보니까. 자, 뭐 구조 이제 십자인대를 볼게요. 아까 십자인대 보셨죠? 그죠? 십자인대는 이제 두 개의 인대가 무릎 관절 내에서 십자 모양으로 꼬여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얘는 무릎의 안정성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은 십자인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의외로 손상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중 십자인대인데 ACL입니다. A가 뭐냐면 앞쪽 전방입니다. anterior, 십자는 크루시에이트, 인대가 리가먼트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엔테리어가 빠져 있죠. 그죠?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방 십자인대는 앞쪽에 위치하고요. 경골이 대퇴골에 대해서 앞쪽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경골이 앞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수방 십자인대는 반대게 뒤로 빠지는 겁니다. 이런 걸 실제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 십자인대 테스트하는 방법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척부인대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내측 척부인대가 있고 외측 척부가 있습니다. 내측 척부인대는 대퇴골하고 경골에 붙어 있고요. 외측 척부인대는 대퇴골하고 비골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골의 간격이 좀 넓어요. 경골, 쓸개골에서. 그래서 비골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손상률이 조금 있어요. 좀 있어서 많이 다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외측에 테이핑 같은 보조적인 장치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아래쪽에 경골 위에 있는 애입니다. 경골 위에서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이게 대퇴골이고요. 대퇴골이고 이건 아래쪽이 경골입니다. 비골은 이제 비골은 뺐어요. 빼고. 자, 반월상 연골판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요거는 십자인데 된다.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십자 보니 반월상 연골판이 이 공간이 이렇게 실제 넓지는 않습니다. 넓진 않고 좁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화되면 대퇴골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겠죠. 처지게 되면서 이 부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을 때 예전에 이제 입고 있는 사람들 있죠. 경비병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펴고 서 있단 말이에요. 무릎을 펴고 서 있으면 앞쪽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쪽 반월상형 다이게 돼요. 다리를 딱 뻗게 되면. 보통 이제 뻗치기란 말을 쓰는데, 그러면 장시간에 이 부분이 뻗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 짓눌려지겠죠. 짓눌려지다 보니까 짓눌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다 보면 이 부위에 손상이 되어 있어요. 짓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남자 군대를 갔다 왔을 때 군 입구에 서 있는 친구들은 무릎 관절이 많이 다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엔 어떨까요? 자, 다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반월상 연골판은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 했죠. 그죠?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초승달에 가까운 이제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반월상 연골은 이제 섬유연골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경골과 대퇴골 사이에 위치하면서 내측과 외측에 각각 이제 하나씩 존재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쓸개근입니다. 쓸개근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다. 그죠? 쓸개골과 경골을 연결해주는 강력한 힘줄이라고 봅니다. 강력한 힘줄. 힘줄이 텐던이고 근입니다. 그죠? 같은 말이니까 혼돈되지 않도록. 건, 텐던, 힘줄 같은 말입니다. 건 힘줄이 영어로 뭐야 하면 텐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쓸개골의 아래쪽에서 한 3cm의 두께로 이제 두껍게 만져지는 조직입니다. 이것이 이제 쓸개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경골을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얘가 없게 되면 아래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줄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축구 선수들인데 백태클 하게 되면은 요 쓸개근이 경골에 심어져 있어요. 경골에 심어져 있다 보니까 백태클 당해서 딱 이게 힘줄이 끊겼어요. 근데 힘줄이 끊긴 것이 아니고 힘줄에 붙어 있는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운동으로 인해서 다쳐지는 부위가 많은 부위가 여기다. 그리고 쓸개근 안쪽에는 이제 관절낭이라고 있습니다. 관절낭. 아래쪽하고 위쪽에 충격을 흡수를 덜어줘서 관절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쓸개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해 부분인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여기서도 스키 같은 게 나오죠, 그죠? 스키가 나오고 이제 간혹 어떻게 된다, 뚝 하는 소리가 나오면 소리가 들리거나 무릎이 약간 불안정해진다 라고 하면 얘가 파열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해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자, 후방 십자인대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났을 때 내가 정면으로 섰을 때 아래쪽 승용차가 내 정강이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반월상 연골 파열. 자, 이거는 무릎이 이제 정상 범위 이상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아래쪽 다리가 고정이 되고 왼쪽 다리 돌아가겠죠. 돌아가게 되면 손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반월상 연골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흔한 무릎 손상인데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대 파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쓸개근 염증, 그 다음에 쓸개대퇴 증후군, 그 다음에 반월상 연골 파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봅니다. 쓸개근염 여기 나오죠, 그죠? 쓸개연골 관절낭염. 얘가 중요합니다. 쓸개관절 전액낭염이 파열되면 제일 먼저 처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냉찜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에 물 찬다고 하죠. 무릎에 물 찬 그 질병이 뭐냐면 쓸관절 정액낭염이랍니다. 그래서 물 찬 사람들은 병원 가서 물도 빼고 하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냉찜질입니다. 냉찜질을 해서 그 주위에 조직의 순환, 관절, 액들이 모여드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는 일단 이 주위에서 이제 물질무리가 생긴다면
테이핑을 해서 쪼아주고 나서 뭘 합니까? 냉찜질을 해주면 조금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부분 발목이 되겠습니다. 발목 부분은 좀 내용이 조금 뭐 간편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조금 편안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발목 관절은 다리를 이루어진 두 개의 뼈인 경골과 비골 아래쪽의 거골과 만나 이루어지는 관절이다. 이제 발목에 이탈이 되었을 때 이걸 교정시켜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거골입니다. 거골. 쉽게 말하면 발목이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안 생긴다면 경골하고 이 거골 간의 부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골은 별개입니다. 경골하고 거골의 부조화로 인해서 정상적인 발목의 가동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거골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겨 경골과 비골 사이에서 움직이며 이쪽에서는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 배측 굴곡은 내 몸 쪽으로 이제 발끝을 들어 올리는 것을 배측 굴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끝을 바닥 쪽으로 내리는 것을 저측 굴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측 굴곡하고 저측 굴곡. 자, 이거를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발목의 가동성을 볼 때 이 두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거골입니다. 탈루스라고 말합니다. 탈루스. 뭐 테이루스란 말도 쓰고 탈루스란 표현도 씁니다. 자, 사다리꼴 모양으로 뼈와 이제 경골과 비골, 이 경골하고 비골 사이에 있습니다. 비골 사이에 있고 이 뼈의 표면은 매끄러운 연골로 덮여 있어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고 충격을 균등하게 배분해줍니다. 발목을 움직일 때 이 거골하고요, 이 거골입니다. 이 경골의 움직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발끝이 들리고 내리고 하는 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골을 있고요. 자, 거골 윗부분은 발목 관절을 구성하고 발 아래쪽을 움직이게 하고 아래쪽 부분은 뒤꿈치뼈, 이거 종골이랍니다. 종골은 거골화 관절을 구성하여 발을 안쪽과 바깥쪽의 움직임을 있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다른 뼈는 모르셔야 됩니다. 뭐 족지골, 중족골, 내측 설상골, 주상골 이것까지는 몰라야 돼요. 그럼 어디를 기억해야 되느냐? 거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골, 그 다음에 뒤꿈치 있는 종골, 종골 칼케니우스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골은 여기 가쪽이죠. 요거는 경골, 요거는 피불라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티비아가 됩니다. 티비아, 피불라 이렇게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뼈는 몰라도 꼭 여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거골 꼭 기억해 주세요. 거골 탈루스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외측인대입니다. 레트럴 리가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측인대는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신기한 생각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여기 나왔을 때 외측인대는 3개의 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발목을 삘 때, 우리가 이제 발목 스프레인이라죠. 스프레인. 삘 때, 염자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이 끊어지거나 손상되는 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측인대는 비골과 거골, 종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발목 염자에는 발의 안쪽과 바깥, 아래쪽을 향하게 되고 이 상태가 발목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자, 외측인대의 손상이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발목이 삐었다 하면
파열되는 인대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 앞부분이죠. 엔테리어 테이로 피불라 됩니다. 그죠? 이거는 탈로 피불라. 자, 이거는 그 정거비인데. 이건 엔테리어가 뭐냐면 전자입니다. 그죠? 탈로가 뭐냐면 그러니까 거골이고요. 피불라가 비골입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탈로 피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목 염자입니다. 앵켈 스프레인입니다. 스프레인죠. 자, 염자가 스프레인인데 이제 힘줄 인대 자체에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스포츠 손상 중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데 굳이 스포츠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발목 한 번 정도는 다 삐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발목 심하게 접질리게 되면 퉁퉁 부어오르기도 하고, 퉁퉁 부어오른다는 말은 뭐냐면 발목 주위에 있는 혈관이 파열된 겁니다. 파열이 돼서 출혈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뭘 할까요? 라이스. 자, RICE 꼭 기억하세요. RIC가 이제 뭐냐면 응급처치법인 R은 레스트 안정이고요. I는 아이싱 냉찜질 해준단 말이고, C는 컴프레션 심장보다 환부를 높게 들어주는 거고요. E는 엘리베이션 환부보다 높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는 압박입니다. 압박.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드렸네요. 자, 그래서 외측의 인대가 끊긴 현상. 여기 보시면 확대해 보시면 이 부분 제일 많이 다치죠. 그죠? 안쪽에 있는 삼각인대 같은 경우는 뭐 경거, 경종 뭐 이런 인대입니다. 안쪽은 손상률이 작은 반면에 외측에 있는 인대 3개가 가장 많이 파열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상을 당하면 30분 이내 외측에 있는 복숭아뼈 앞쪽에 부종과 통증이 생긴다. 부종이 생긴다 말은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무슨 말일까요? 출혈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비골과 그골을 연결해주는 정거비인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가장 먼저 끊으시고, 심하면 비골과 종골을 연결해주는 종비인대, 요 뒤쪽 근육이죠. 요 인대까지 파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